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양념채소 관측팀의 노호영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한 10여 년간의 마늘 수급 동향, 그리고 올해 또 중장기적으로 이 마늘 생산이나 수급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격의 어떤 그 등락에 따라서 생산량의 재배 면적은 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로막대 그래프가 면적인데, 마늘은 크게 난지역 마늘과 또는 한지역 마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역 마늘은 전체 면적의 한 80%를 평균적으로 차지하고요, 한지역 마늘은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면적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지역,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등락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산 기준으로 생산량을 보면 한 36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요. 이는 전년에 비해서 한 6%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보면 수확량을 한번 살펴보면 대수종 마늘이 한 1,700 정도로 시바로당 가장 높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남도종 마늘, 그리고 한지역 마늘은 시바로당 한 1,000kg 이하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추정 생산 비중을 한번 보면 이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남도 마늘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으로서 계속 이 수확량이 큰 대서동 마늘의 비중이, 생산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서 마늘에 대한 생산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 수출은 전체 공급량이 한 1%도 안 될 만큼 미미한 양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1,500톤 이하로 계속 수출이 되다가 2019년에 까마늘 중심으로 수출이 좀 많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19년 이후로 수출 이제 물류비를 지원을 하면서 까마늘 중심으로 좀 늘어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출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간마늘이 한 88%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통마늘, 기타마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을 보면 미국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만이 한 6%, 미국으로 대부분 우리 마늘이 수출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입입니다. 수입은 좀 중요합니다. 전체 공급량의 한 15% 정도를 차지할 만큼 집계가 되었고요.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15년에 한번 이렇게 크게 수입량이 증가하고 최근으로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번별로 한번 살펴보면 좀 간세가 높은 건조마늘, 그리고 통마늘, 깐마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세가 상당히 낮은 초선 조제마늘, 또 냉동마늘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마늘 수입량에 차지하는 것은 간세가 낮은 냉동마늘 중심으로 이제 수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간혹 산지에 저희가 이제 관측 때문에 조사를 하러 나가면 이제 농업인 분들이나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오해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이제 마늘 수입의 한 90%는 민간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이렇게 이제 통마늘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워낙 이제 국내 수급 상황이 물량이 부족해서 불안한 시기에 TRQ 정부 수입 물량이 일부 들어올 때는 이렇게 통마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냉동마늘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36,000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하고 비슷한 수준이 수입이 되었고요. 저희가 월별로도 어떤 시기에 수입이 조금 집중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월달, 이 8월달은 마늘이 수확이 되고 저장이 되기 전에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시기죠. 이때 수입이 좀 많이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이때는 이제 11월, 12월 김장철이죠. 김장철에도 중국산
마늘이 수입이 되고, 다음은 2월, 3월 봄철에 또 계약을 앞두고 중국산 마늘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평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중국에서 마늘이 거의 뭐 99% 수입이 되는데 이 중국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도 마늘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 기준으로 중국 마늘 재배 면적 생산량을 보니까 전 세계의 한 51%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이제 마늘 재배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전 세계 마늘 생산량의 76%를 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년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중에서도 역대 최대 생산량 2,390만 톤,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생산이 되었고요.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심겨져 있는 중국에 심겨져 있는 21년산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한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외 모니터 조사를 보니까. 그리고 생육도 뭐 저희 이제 산둥 지역, 그 중국의 주산지 산둥 지역이 저희 나라랑 기상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육도 1월달은 좀 추웠지만 최근에는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연구원 간측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이 마늘 소비 패턴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마늘 형태별로 소비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깐마늘의 소비 비중이 상당히 최근으로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소비의 강변화, 이런 조리의 강변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깐마늘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구매하는 빈도수라죠. 빈도수가 상당히 짧아졌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이제 코로나 인구로 인해서 외식보다는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그런 비중이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조사해봤는데요. 이 수입산 마늘에 대한 소비 의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내산에 대한 소비 충성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과거부터 계속 이 국내산 마늘에 대한 소비 충성도가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19년, 20년도에는 다시 소폭 증가를 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19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워낙 낮았고요. 또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는 가격에 상관없이 우리 국내에서 마늘 소비하겠다라는 소비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쭉 보면 최근 10년치를 보면 깐마늘과 이 피마늘을 좀 나눠서 구매 가격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국내 생산량을 이제 증감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가격이 높은 시기 15년, 16년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가격이 낮은 시기보다 이 깐마늘과 피마늘의 가격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가공적인 부분이나 수요적인 부분들에서 가격이 높은 시기가 이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올해 좀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이제 과거의 마늘 가격 그래프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 올해 나타났는데, 3월, 4월, 5월 이제 마늘 사전 면적 조절을 저희가 정부에서 1,455헥타를 했습니다. 그 효과로 4,000원에 유지했던 가격이 7월에 7,000원 수준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작년 7월, 8월에 가격이 오른다면 꾸준히 가격이 유지가 되다가 올해 들어서 또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100원, 200원 수준의 깐마늘 도매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평년, 작년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황을 조금 전망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격이 높은 이유가 저장마늘 재고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3월 말 기준으로 저번 주에 조사를 한 내용으로 추정해 보니까 지금 국내 저장 마늘 재고량이 한 25,000톤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햇마늘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4월, 5월까지는 이 저장 마늘의 부족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어쨌든 소폭 상승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4월 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남도산 마늘 2020년산 1,196톤을 지금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 부분에 있어서 채워주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야 저희 연구원에서 실측을 해서 집계를 2월 초에 했고요.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지역 마늘이 전년보다 한 9% 감소를 했고요. 난지역은 한 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늘 21년산 면적이 전년보다 한 7% 감소해서 한 23,500헥타 정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1,455헥타를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7% 감소를 했지만 그 면적 이게 없어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년보다 2% 그리 크지 않은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집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보다는 한 9%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육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상황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최대 주산지인 대서마늘 최대 주산지인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냉해 피해가 있었고 또 그런 부직포 관리 차원에서 좀 그런 관리 차원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작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도 그렇고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기상적인 부분을 평년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상 지표를 한번 5점 촉구로 산정을 해보니까 좀 추웠던 1월부터 1월까지도 2월, 3월까지도 다 평년보다는 전국에서 좋거나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기상 여건이 평년보다 양호하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본 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실측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측했던 이 시기에 실측했던 거랑 올해가 엽수, 초장, 엽초장, 엽초동 이런 네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생육 지표를 한번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이제 3차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표가 2차 때보다 이제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하면 1월달에 일부 기상이 조금 저온이 있었지만 2, 3월 기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4월, 5월 비대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단수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현재 이런 기상 지표나 생육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바르당 1,374kg.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작년에 단수가 높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단수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4%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8%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 면적 단위당 수확량 예측한 부분을 고려해서 생산량을 전망을 해보면 32만 톤 정도로 현재는 전망이 됩니다. 이 32만 톤이라는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면적 조절을 고려하면 5% 적고요. 평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2%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늘 소비량이 이제 과거 걸 추세를 봤을 때 30에서 35만 톤 정도에서 보통 소비를 하는데 이 32만 톤 정도면 그리 수급에 부족한 물량은 아니다라고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리 전망도 같이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모델 부분에서 한 10년치, 향후 10년치 전망을 해보니까
이 마늘 재배 면적은 과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이가 10년 뒤에도 조금 이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20년이 한 2만 5천 헥타인데 2030년은 한 2만 헥타 정도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면적이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감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량은 이제 그 해당 연도의 단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급률이 저희가 지금 20년 기준으로 87%입니다. 이 말은 국내 생산량의 87%, 수입이 13%를 차지했다는 의미고요. 자급률도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소폭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